자, 여기 한 번만 봐보자.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리함수를 곧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기는 배웠어요. 그런데 유리식은 원래 두 가지로 나누죠. 유리식은 뭐로 나눠지냐면 유리식은 다항식하고 분수식으로 나눠집니다. 다항식이 뭐냐면 다항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5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9 이런 식이 다항식이고, 분수식은 분모에가 문자가 있는 뭐 예로 들어서 x분의 4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다항식과 분수식을 섞어서 우리는 유리식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함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y는 해가지고 다항식이 있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y는 해가지고 이제 분수식이 있는, 즉 분모에가 문자가 있는 그러한 형태의 함수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웠냐면 뭘 배웠어요? 반비례식이라고 해가지고 x분의 1 이거 그래프 그려봤던 거 생각나실까? 호수가 이거 보자. x분의 1 x분의 1하고 y는 마이너스 x분의 1 두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이게 정확하게 퉁쳐서는 여기 a라고 놓고 자 a가 0보다 크게, 이것은 원래 어떻게 되죠? 원래 성질 자체가 첫 번째 성질이 원점을 지나지 않는 쌍곡선 형태입니다. 어쩐다고? 원점을 지난다 안 지난다? 원점을 지나지 않는 뭐 직각쌍곡선이다. 뭐 쌍곡선 이 정도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원점을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a의 값이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것까지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자세는 조금 바르게 해주자. 원점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다른 말로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데, 반대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절대값이 작을수록, 그렇죠. 절대값이 작을수록, 이렇게 작을수록 원점에 어쩐다. 그렇죠. 원점에 가깝다. 자, 이거 여러분 좀 정리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들어가는 것이 3번 해갖고 a가 0보다 크게 되면 몇 사분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쌍곡선 형태가 돼요. 이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요. 그런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얼른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x값이 커지면 y값은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써줘 볼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돼안돼? 그리고 a가 0보다 작게 되면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난다?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데,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가 되는데, 여기서 정비례 함수 그래프 여기서 하나만 좀 하는 김에 짚고 넘어가 볼게. 이거 y는 ax골 있잖아. ax골.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치? 이거 생각나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a가 0보다 크게 되면 오른쪽 2로 향하면서, 여기서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가 되고, a가 0보다 작게 되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가 되는데, 얘하고 얘가 보면 어떤 관계가 된다고? 반대 개념이 돼요. 지현아 이해되지? 호승이는 생각나니? 우영이는? 자, 생각나죠 민주야? 응? 그치? 용구야? 자,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개념은 다 똑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용어 좀 하나만 정리 좀 할게요. 점근선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한번 좀 용어 정리 좀 해볼게요. 이 점근선이 뭐냐면 이 어떤 봐봐. 이 그래프가 봐봐.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축이 이렇게 되는데 x값이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곡선이 어떻게 되죠? 이 축에 이 x축에 점점 들러붙죠. 이게 달라붙지요. 이게 점점 가까워지지요. 이랬지? 가까워지는데 0이 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이 값이. 부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x축에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아. 근데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곡선이 어떤 직선에 점점 가까워질 때 그 직선을 그 곡선에 뭐라고 하냐면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요건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점근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어떤 곡선이 어떤 직선에 얘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다가서는 거야. 그런데 결론은 만나지를 못해. 이해되지? 이런 걸 점근선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 점근선이 뭐가 되냐면 x축이 되고요.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y축에 들러붙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점근선이 x는 0이 y는 0이 이렇게 점근선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이해됐죠? 그리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얻는 것에서 이야기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고 또 y는 x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점을 용어는 없는데 그냥 중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호승아 이해됐지? 뭐 크게 어려운 거 내용은 아니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자, 그래서 149쪽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150페이지 한 번만 봐보자. 150페이지에 결론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용우가 우리 함수는 항상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움직이게 돼 있어. 움직이게.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x-p 다음에 여기는 뭐 k 더하기 q 유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y는 x분의 k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얘를 이 참수의 요걸 뭐라고 하냐면 기본형이라고 하고 이랬지? 이게 이 참수라고 해서 잘못 말했네요. 이 분수식의 기본형이고 이건 어떻게 되냐면 표준형이야. 표준형. 오케이? 어때 호승이 우리 호승이는 영어만 겁나 좋아하고 수학 시간에는 잠만 자고 있다가 그냥 또 눈 동그랗게 떠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여러분들 예로 하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k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k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사분면이 결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선생님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y는 x분의 2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자, 여기 한번 봐보자. 자, 이렇게 원래 여기 축에 y축이 있고 여기에 원래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원래 이 그래프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일사분면에서 뭐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 집어넣으면 1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있겠죠. 이거가 그래. 자,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원래 있는 이 그래프 자체가 원래 꼭 중심도 얘가 있었겠죠. 이 중심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의 점근선은 x는 0, y는 0이 점근선이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랬는데 호승아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 얘를 x축으로 한 칸 가고 y축으로 3칸 올라가서
이렇게 새로운 점근선이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요렇게 이제 솔직한 얘기로 선생님 이렇게 그려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예로 들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가정을 할게. 그리고 여러분들 함수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y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이런 용어를 뭐라고 하죠? x절편, y절편이라고 하죠. 시연아 그치? 호수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옮겨진 거야. 그러면 여기는 1이었고 여기가 3이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점근선이 어떻게 되냐면 점근선이 x는 1 얘가 x는 여가 1이야. 이식 자체가 요거 이해돼야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될까? y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혹시 정의역 치역을 읽어보라고 한다면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x는 누가 되면 안 돼? 1이라는 값이 안 나오는 거야. 요거 이해돼야하는데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치역은 어떻게 된다? 치역은 누가 값이 안 나온다? 3이 값이 안 나오죠. 그래서 치역은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점근간의 방정식과 정의역 치역을 여러분들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 오케이. 호수가 이해됐니? 졸리면 좀 호수가 일어서서 들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저기 150페이지에 그 박스 있는 데 중에서 점근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예로 들었는데 여기를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는 여기 이것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P, Q를 기준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P, Q를 중심으로 대칭이 됩니다. 얘는 P, Q를 그러니까 여기서는 1,3을 기준으로 말 그대로 요걸 해도 이렇게 대칭이 되고 뒤집어도 대칭이 된다 이런 의미야.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4번 한번 봐봐. 뭐가 나왔냐면 두 교점 P, Q를 지나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두 직선. 이건 여러분들 좀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서 P, Q를 지나는 직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기 때문에 y는 플러스 x P 더하기 q 이거 하나고 y는 마이너스 x P 더하기 q 이 두 직선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직선과 요 직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겹쳐지고 이걸 기준으로 접어도 겹쳐진다 이런 의미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오케이. 지금 여러분들 거기에 기본적인 거 이거 표준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150페이지 그 위에 그 3번 있죠. 3번 한 번만 여러분 좀 읽어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좀 조금 수업이 다운돼 있는 것 같아. 자 여기 봐보자. 일단은 이게 뭐라고 그랬어? 여기는 기본형, 여기는 표준형. 이제 일반형에서 y는 자 지금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냐면 cx 플러스 d는 ax 플러스 d다라는 요것을 2차 분수식의 일반형 형태인데 얘를 이런 형태로 고치는 거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이렇게 이런 꼴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꼴로 고친다라는 거 한 번만 보여줘 볼 테니까 샘플 문제 한 번만 보여줘 볼 테니까 잘 봐봐. y는 x 마이너스 2분의 자 2x 플러스 4가 있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여러분 유리식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런 형태가 무슨 형태? 가분수 상태야. 가분수. 그러니까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야 된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방법은 직접 나누기를 해도 돼요. 자 봐봐. 직접 나누기를 해서 봐봐. 그럼 여기가 2 써지고 2x 마이너스 4가 돼서 빼기를 해주니까 빼기하고 하니까 더하기 8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연업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 그때도 이야기했듯이 이 x 자리에 분모의 수만큼 그대로 있다라고 보셔버려도 돼. 그러니까 여기다 x 마이너스 2. 근데 이렇게 쓰면 식이 변하잖아. 변하니까 변함이 없게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그러면 플러스 8 해주면 식에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얘 따로 써주고 얘 따로 써주게 되면 x 마이너스 2분의 8을 써주고 얘를 먼저 써주고
플러스 2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안 되냐. 그러니까 x-2분의 8이라는 아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해석을 해보면 y는 x분의 8 그래프를 어떻게 된다? x축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 말이야. 요거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래프까지 그려주면 참 좋겠지요. 그치? 여기 정근선의 좌표가 얼마가 되겠어? 2, 자 2가 되고 양수니까 그래프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릴 거거든. 근데 x축하고 여기는 안 만나니까 상관없 y축하고 안 만나니까 상관없는데 이런 걸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를 알아야 하니까 뭘 찾아줘야 되겠어? 점근선 아니 x절편 y절편을 찾아줘야 돼. 그럼 x절편 그 x절편 y절편은 여기서 찾는 것보다 여기서 찾는 게 더 빠릅니다. 이게 이 식하고 이 식은 변형이 되어 있을 뿐이지 식이 똑같은 거야.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러면 x절편 찾으려면 y에다 0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얘가 0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 -2. 그렇지. 맞다. 우리 용기 사투리 안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y절편 찾은 x에다가 0 집어넣어주면 되지. y절편도 -2. y절편도 -2.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런 의미죠. 정확하게. 여기까지 이해 안 돼. 이렇게 찾아준다고. 이렇게 고쳐주면 돼. 이해됐나요? 어려운 거 있니? 없지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고치고 나서 해석을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야 돼. 누구에 의해 대칭이 돼? 2,2에 대칭이 되고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뭐 찾아내라고 하면 이런 직선식도 찾아내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51페이지에 여러분들 51페이지에 잠깐만 할게요. 자, 요것에 이제 이런 꼴일 때 역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꼴일 때 이런 꼴을 가지고 선생님이 역함수를 구해볼게. 근데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y 눈꼴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지? x 눈꼴로 바꾸죠. 한번 샘플 문제 한번 그대로 보여볼게요. 예로 들어서 y는 x-2분의 2x 플러스 4 이렇게 있었죠. 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 y 눈꼴로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고치자고? x 눈꼴로 고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딱 곱해버리자. 그럼 뭐가 되겠어? xy 마이너스 2y는 2x 플러스 4 여기까지 이해 안 돼? 자 여기서 이 식을 뭔 꼴로 고치자고? x 눈꼴로 고치자고. 그러면 x 붙어있는 거 얘 붙어있고 얘 붙어있잖아. 안 붙어있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xy 마이너스 2x는 2y 플러스 4가 되죠. 여기를 그렇지. x로 묶어주면 y 마이너스 2 x는 2y 플러스 4.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그럼 x는 뭐가 되죠? y 마이너스 2분의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우리는 2y 그렇지. 쏘리 2y 플러스 4.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뭘 쓴다고? x하고 y 자리 바꿔서 쓰는 거 역함수 구한다는 건 아시겠죠? x-2분의 2x 플러스 4.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차피 이제 똑같아졌는데 본함수하고 역함수가 똑같아졌는데 원래 본함수하고 역함수는 누구에 의해 대칭이 되지? y는 x에 의해 대칭이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 대칭이라고? y는 x에 의해 대칭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근데 어차피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꼴이 있을 때 쭉 요 예를 봤을 때 역함수 구하는 건 여러분들 금방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름대로 공식이 있어. 공식이 뭐냐면 이거 역함수 이렇게 구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수학적으로 알려는 공식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그 공식이 뭐냐? 이것의 역함수의 공식은 A하고 D 있죠. 자리 바꿔주고 부호만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의 역함수 y 인버스라고 해볼게. 역함수는 C하고 X 그대로 냅두고 더하기 B 그대로 냅두고 E하고 얘 뭐 한다고? 자리 바꿔주고 부호 바꿔주고 마이너스 DX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선생님 공식 외워야 합니까? 안 외워도 되고요. 근데 하다 보면 여러분 다 외워집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 이하고 얘 자리 바꿔도 부호 바꾸니까 똑같이 나와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리 바꿔주고 부호 바꿔주는 거라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샘플 문제 여기 하나만 적어볼까? y는 책에 나와요. x 플러스 2분의 여러분들 하나 한 줄 해봐봐. 3x 플러스 7 일단은 역함수 한번 이 방법에 의해서 역함수 한번 구해보세요. 이 방법에 의해서 y는 x 마이너스 3분의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번 구해보고 진짜로 이렇게 되는 거 한번 봐보게. 한번 구해봐가지고 봐봐. 진짜로 한번 구해보라고요. 오케이. 진짜 한번 구해보고 그래서 역함수 한번 구합시다.